어떻게 보면 진짜 실력이 뛰어난 정말 그 두뇌 브레인들은 이미 예전부터 해외에서 많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봐요. AI 전문가들 이미 다 나갔고요. 네, 소프트웨어 전문가 정말 잘 하시는 분들 이미 너무나 다 해외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러썸 UX 스쿨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예전부터 되게 계속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여기는 기술이 계속 변하면서 요구사항도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그 시대에 좀 맞춰가지고 취업을 좀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저희 학생들 이렇게 이제 취업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막 그 경제 뉴스, 경영 뉴스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렇게 보면서 이제 학생들하고도 많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도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이제 한국 밖에서 이렇게 볼 때 굉장히 막 마음이 조마조마조마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주제로 결국 해외 취업이 답이다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국내 집중, 그러니까 국내 취업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하셔갖고, 사실 국내 취업은 굉장히 조금 어떻게, 저희 포지션이 굉장히 독특하다 보니까 취업이 어렵지 않게 잘 되는 편이었는데, 결국은 제가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도 결국은 해외 취업으로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어떠한 이유로든지 이제 국내로 취업을 하지만 결국 한 3년 정도는 영어 쌓고 열심히 해가지고 해외로 나오지 않으면 제가 보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이유를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뭐 제가 하는 말이 답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네, 이러한 상황들은 조금 내가 조심을 해야겠구나, 내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환율. 너무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원래 저희가 블로썸이 시작할 때 환율이 1,380원이었어요. 그때 이제 막 브렉시트 하고, 그러니까 브렉시트 하기로 투표가 되고 환율이 완전 떨어졌을 때 그때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웬만한 그 한국 학원보다 좀 저렴했었거든요. 그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또 영국 자체도 물가가 되게 저렴했어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3년 동안 25%의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저희도 지금 등록금을 2년 동안 지금 환율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영국을 와보시면 저희가 그렇게 등록금이 비싼 곳이 아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여러분들은, 저희는 받는 게 1파운드당 받는 게 똑같거든요. 이게 1,300원은 뚝 다시 떨어졌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2,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받는 돈은 똑같은데, 근데 여러분이 부담해야 될 그런 것들도 힘들죠. 근데 파운드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달러도 문제잖아요. 근데 이 원화 가치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북한이 위에 있잖아요. 지정학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글로벌 위기가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할 때는 수출 중심 국가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들이요, 중국하고 70%가 겹쳐요. 그래서 상대적인 경쟁력이, 그렇게 싸게 물건을 내놓는 나라가 옆에 있는데, 그런 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죠. 또한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이제 가장 핫한 이슈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 대만이 조금 더 우리보다 우위에 있죠. 사실은 한국이 이렇게 제조업 기반, 생산 기반, 수출 기반으로 했을 때 환율 자체는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다. 수출 기반인 나라가 또 원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한 원화에 살게 되면 나중에 더 해외로 나오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이야 좀 버틸 힘이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분의 스pen딩 파워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거의 지금 20, 30대이기 때문에 70년을 더 사셔야 될 분들인데, 조금 미래가 고단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려면 결국은 해외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서 우리가 한국에다 보내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요, 소프트 산업이 약해요. 한국 자체가요. IT 20년 역사상 하나도 전 세계적으로 히트시킨 글로벌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소프트웨어 중에서요. 거기다가 2000년대 초반에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구독형의 소프트웨어로 전환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개발 인력도 싸고,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빌려 쓴다는 개념보다 내 거를 사서 소유해서 구매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큰
민족이기 때문에 그 사스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IT의 그 개발력들이 이게 많이 뒤처지게 된 나라죠. 코드나 이런 것들도 저도 영국에 왔을 때 개발자들이 쓰는 언어랑 너무 많이 다르고 저희가 쓰는 플랫폼도 다르고 너무 달라서 저도 너무 완전 멘붕이 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다시 배웠었거든요. 영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실력이 뛰어난 정말 그 두뇌 브레인들은 이미 예전부터 해외에서 많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봐요. AI 전문가들 이미 다 나갔고요. 네, 소프트웨어 전문가들 정말 잘 하시는 분들 이미 너무나 네, 다 해외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어쩔 수 없는 게 한국 자체가 네, 아마존을 다니는 거하고 삼성동대를 다니는 거하고 어쨌든 월급 차이나 이런 것들도 다를 뿐더러 일단은 한국 자체가 국내 플랫폼을 보호하는 정책이 너무 커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보더가 이제 많이 없어진 4차 산업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정책일 수밖에 없어요. 대신 우리가 뭐 네이버 쿠팡 이런 걸 쓰지만 대신 우리가 구글이나 왓츠앱 이런 데서 멀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그러면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디자이너로서요. 노트폴리오 같은 거 있잖아요. 원티드 같은 거 그런 거 쓰는 거 저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엔스가 굳이 있는데 노트폴리오 같은 것들이 오면서 한국 디자이너들이 전 세계 디자이너들하고 엮이지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 참 위험하다. 왜냐면 4차 산업에서. 근데 만약 여러분이 제조업 기반으로 하는 무슨 쇼핑몰 디자이너라면 굳이 네, 제 얘기를 이렇게 들으실 건 없지만, 여러분이 IT 쪽의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싶다, 이러신다면 사실 여러분이 좀 시야를 국제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디자이너들이 하는, 한국 기업들만 하는 이런 것들보다 해외 디자이너들과 같이 섞이고, 네, 서로 소통하면서, 아, 서로 저쪽은 저렇게 나가고 있구나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는 이게 굉장히 커요. 우리 산업실은 스타트업에서 채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그 채용이 많은 이유도 그렇고요. 영국 런던도요. 원래 영국 자체가 대기업을 키우는 그런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기는 스타트업의 천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런던 자체는 하나의 도시에서 가장 많은 UX 채용이 잡이 많은 도시라고도 알려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이 있어야 사실 우리가 UX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채용이 될 수 있고 이런데 문제는 한국이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로 성장시킨 스타트업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랑 마찬가지로. 디지털 시장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요. 한국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그 랭킹만 보면 8위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없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제가 정말 최근에 봤던 유튜브 중에 제가 한국에서도 네, 사업을 2번을 한번 시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폭망하고 제가 너무 느꼈던 네, 깨닫고 했던 그 사실을 그대로 만든 유튜브가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제가 보면서 아직도 한국은 저렇구나라고 느꼈는데 한번 그거 한 번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자체는 디지털 시장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특히 아마존, 이런 구글, 이런 미국 기업 규제 강화와 그 다음에 기술 협력이 이제 약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사이에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나 확대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스타트업보다는 사실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한국은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마인드와 경쟁, 이런 그 포커스가 다 국내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라고 말이 하거든요. 정말 똑똑하고 이런 친구들이 해외에 나가서 더 많은 견문을 쌓고 더 많은 경험을 하려는 게 아니라 스카이를 가려고. 네, 아니면 대기업을 가려고. 그래서 모든 그 두뇌와 모든 뛰어난 모든 그런 경쟁력들과 이런 것들이 국내에 집중이 되었다는 게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한국 자체가 네, 똑똑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스타트업도 하고 막 계속해서 도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구조도 안 돼 있고요. 재벌 위주의 산업이 발생하면서 너도 나도 똑똑하면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이 나오질 않아. 스타트업이 힘들어요. 근데 저도 느꼈던 게 스타트업을 하고 나서 이게 잘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하는 것도 어려워요. 너무나 규제가 많고 폴리시가 너무 많아요. 여기는 영국은 사업 등록하고 시작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등록하는 것 자체부터도 최소 인원 몇 명이 막 이렇게 다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막 너무 규정도 까다롭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실패하면 이게 재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더 큰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그대로 그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수는 많지만 사실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는 예전에 그 아기 유니콘 몇 개 그 스타트업들도 원래 이제 미국으로 가버리신 분들도, 가버린 그 스타트업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미국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쓰시는 그런 어플 중에 사실은 한국 대표분들이 만드시는 것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안 만들고 당연히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한국에서는 그런 어플을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라는 국가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규제나 이런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네, 굉장히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도전하기가 어려운 네, 환경을 갖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바꾸기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경제적으로 지금 현상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 소프트웨어가 약한 것들을 보거나 산업의 구조, 이게 스타트업이 약한 이러한 구조를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해외 취업을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해외 취업 하기 싫은데 굳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해외 취업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해외 취업을 하려면 정말 네, 이 악문 이제 각오가 이루어지고 굉장히 긴 시간의 이제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쉽게 내가 내일 가야지 내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외 취업이요. 저도 3년 네, 이상 걸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번에는 어떤 식으로 해외 취업을 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네, 오늘, 해외 취업이 결국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눴고,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블러썸 UX 스쿨이었습니다.